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강의를 진행하는 의학박사 소성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과 방광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면 뭐냐? 환자분들이 그냥 방광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제요실금학회에서는 절박성 요실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요절박이 있는 증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증상으로는 주간 빈뇨 한 8번 이상, 아니면 야간뇨 밤에 자다가 깨서 보는 거 한 번 이상, 그런 요절박 아니면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삶에 대한 모든 척도에서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 아니면 이런 신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악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는 맨날 낯선 곳에 가면 화장실부터 찾아. 그래서 어디 놀러 가기도 불편하고, 아니면 나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화장실을 세워둬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길가에서 문 열고 그냥 실례를 했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놀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나 다음 달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병력 청취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나는 하루에 아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자다가 깨는 게 몇 번 정도 있는지, 아니면은 나 설거지 하다 물소리에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찬물에 손을 못 담고, 난 소변 마렵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을 갔다가 친구 모임에 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나만 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자체가 병력 초치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배뇨일기라고 해서 하루에 배뇨양, 배뇨 횟수, 그 다음 배뇨 간격, 덧붙이냐면 거기 이제 수분 섭취량, 하루에 수분을 얼마 정도 마시는가, 이런 걸 적는 일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TV에서도 그렇고 뭐 미디어에서도 물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실제로 본인 능력이 벗어나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은 150에 몸무게는 40 몇 킬로 나가시는 할머니 분이신데 하루에 3리터 이상을 계속 마셔요. 그분은 당뇨까지 있으셔서 안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보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화장실 다니면서 산다고 이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방광 능력을 벗어나서 수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게 느껴진다면 그걸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 중에서 이제 타임드 보이딩과 이제 방광 훈련을 하거든요. 타임드 보이딩이라면 시간적으로 이제 배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한 10분 전에 봤는데 또 마려. 그러면 내가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거죠. 내가 5분을 좀 늘려보자. 10분을 늘려보자. 한 15분을 늘려보자. 이렇게 해서 밀어서 점점 더 간격을 늘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 검사상에 문제 없는 거가 확인돼야 되는 거긴 해요. 뭐 혈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감염 질환이 있다거나 단백뇨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기저 질환 같은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감염 질환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런 염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소변을 자주자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적혈구라도 보인다면은 비정상이라고 보면 해서 검사를 필요하거든요. 적혈구가 보이면은 여기에 무슨 소변에 염증이 있구나, 아니면 다른 종물이 있구나, 아니면 결석이 있구나 해서 검사를 하고 재검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종물이 있는지 방광 내시경도 같이 봐요. 협착이 있는지, 결석이 있는지, 종물이 있는지, 해부학적 구조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소변 경우에 탁하게 소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소변이 탁하네? 탁하다는 거는 약간 이제 소변이 진하면서 약간의 탁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감염의 원인이 있겠구나 이걸 예상할 수도 있고요. 단백뇨가 있다면 뭐 신장 손상의 징후로 24시간 소변을 다시 모아서 단백량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과민성 방광의 치료가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할 때는 그런 임상적으로 이야기를 보고 들었을 때 확인을 하지만 치료는 그런 아까 이런 감염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에 진행을 하죠. 행동치료를 하면 환자의 교육,
방광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기능에 있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네가 소변을 자주 봐, 급하게 봐. 방광의 기능은 이 관략근에 의해서 문제가 있지만은 방광 자체가 이런 근육 자체가 잘 짜주는 걸 너무 자주 짜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갖다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걸 해야 돼. 그런 걸 자꾸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 카페인을 제한하고 섭취 시간도 기절하고 조절해서 진행을 하죠. 생활 습관도 이제 개선을 하는 거예요. 변비 치료, 금연하고 체중 조절하고. 방광 훈련이라 하면 이제 대먹이 걷기를 통해서 이제 불수의적 변효 수축을 억제하고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방광 자체가 이제 지 맘대로 짜주는 걸 막고 본인이 규칙적으로 볼 수 있게 그걸 짜주는 걸 갖다 컨트롤하는 거를 훈련을 하는 거죠. 골반조 운동을 케겔 운동으로 하고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하고 자기장 치료를 하는 게 방광 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본인의 행동 치료가 우선시 돼야지만 약물 치료를 갖다 곁다리로 붙여서 같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약은 환자분들이 복용하면 그거는 매일매일 먹거든요. 아침에 먹기도 하고 점심 때 먹기도 하고 저녁 때 먹기도 하고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어요. 그렇지만 이 약 자체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뇨기계의 선택성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입마름이나 변비, 어지러움, 두통, 어떤 약은 바소프레신 유사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 소변을 잘 못 보게 컨트롤을 하니까 몸에 수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몸이 저나트륨 혈증이 세거든요. 저나트륨 혈증이 되면은 환자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해 주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물량을 갖다 조절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입마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약을 못 먹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은 변비가 심해져서 이 약을 끊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약물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물 조절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동 치료가 같이 베이스가 되고 따라줄 수 있을 때만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과민성 방광 자체는 방광염이 아니에요. 방광염은 대부분 다 염증 질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나 과민성 방광인지 방광염인지 본인이 먼저 판단해서 오셔서 약부터 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려면은 우선 약부터 먹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염증이 있는지부터조차도 체크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있는지,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나는 갑자기 소변을 자주 마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가서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주 마렵고 급하고 하는 경우에서는 과민성 방광 아니냐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적어요. 염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행 갔다 오고 피곤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때 같았으면 괜찮을 일도 작은 자극에도 그런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부터 복용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균이 자라는지 확인하고 약을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요실금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실금이라 하면은 소변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소변 새기보다는 본인은 자주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소변은 자주 가요. 그럼 자주 가고 화장실을 30분마다 가고 1시간마다 가고 다니는데 자주 마려우니까 화장실 가는 길에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박뇨에다가 절박성 요실금이에요. 그러면 절박성 요실금, 절박뇨 이거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민성 방광 치료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질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것만을 통해서 바꾼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과민성 방광 치료는 수술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과
그 다음에 방광염,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과 비슷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해야지만이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